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에브리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지난번에 3분기 실적을 갖고 방송을 했을 때 확실히 자기 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주가를 뛰어넘는 오버슈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오버슈팅이 결국은 적정 주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 주가는 그때 당시 가격에 거의 따블이 나는 4만원대 가격이 올랐었죠. 이렇게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실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고 M&A 대상으로서의 그 기업 가치,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브리봇은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거를 청소로봇에 접목시켜서 청소로봇이 그 집안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상업화된 상품을, 그러니까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매출 실적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300억대 매출 실적을 갖고 있고 그 전년도에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을 해서 물걸레 로봇을 수출했을 때는 500억대까지 매출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나 또 요번에 새로 특허를 낸 제스처 인식 인공지능 특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서비스 로봇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 아이로봇이라는 서비스 로봇을 인수하려다 실패를 했는데 그 대안으로 에브리봇이 인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시장 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아이로봇 인수에 있어서 EU, 즉 유럽에서 반대를 해왔고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 EU에 그렇게 많이 수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EU의 그 합병 승인이나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그러니까 경쟁 당국의 간섭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브리봇이 그 아마존의 그 인수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시장 내에 회자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브리봇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 실패하면서 아이로봇에 9천만 불의 그 위약금을 지급한, 즉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9천만 불을 지불한 게 이게 에브리봇 몸값을 끌어올려주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. 자, 지난 3분기까지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이 에브리봇의 그 다양한 로봇들 중에 이 삼성전자의 로봇 정책이 변경되면서 그 단종이 된 VR6000이라는 이게 이제 제로가 됐죠, 제로가. 이게 꽤 큰 매출액을 담당해 왔었는데 이게 꽤 줄어들었어요. 완전히 없어졌고,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이 3스핀 EV나 다른 그 새로 신제품들이 나름대로 뭐 실적을 많이 끌어당겨 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이 작년 316억대로 줄어들었죠. 이게 530억이나 매출했던 때에 비해서 316억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. 영업이익도 거의 한 4분의 1, 3분의 1 토막 났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반 토막이 났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 중에서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매출을 일으키면서 순이익도 내고 있는 회사이면서 요번에 또 제스처 인식 같은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내고 그걸 인공지능과 접목시켜서 로봇에다가 새로운 그 이런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, 그러니까 그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 쪽 특수강의 포함해서 35.67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47,000원대까지 뭐 올라가 있는 상태죠. 이 정도면 올해 들어와서 거의 뭐 15,000원대 기준을 한 2, 3,000원대에서 지금 47,000원이니까 한 300% 정도 단기간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.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실적에 비해서 더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실적을 뛰어넘는 이유가 있는 거죠.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브리봇은 그 아마존이
그 아이로봇이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것 때문에도 이 에브리봇의 몸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. 그래서 M&A가 된다면 에브리봇은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 청소로봇이라는 확실한 아이템, 수익을 내는 아이템이 있고 매출 외형도 실제로 꽤 되면서 순이익을 내는 회사라는 게 다른 로봇 회사보다는 훨씬 더 그 자생력도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누구나 탐을 낼 만한 그런 회사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에브리봇의 주가가 이 자기가 이제 수익을 내는 그 수익성보다는 이 M&A의 몸값으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적정 주가 이상으로 오버슈팅하고 있는 거고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그 2월달 초죠. 2월달 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줄 몰랐어요. 물론 그 이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엊그저께 이제 발표됐을 때 이 4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37,000원 정도의 기업 가치는 나옵니다. 하지만 그게 이제 1분기 사이에 이렇게 급병하게 된 것은 주가가 오르면서 퍼도 같이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를 그 정상적인 주가라고 보기는 어렵죠. 특히 이제 M&A 이후에 새로운 M&A 주인공으로 등장할 그 주인, 그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인수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잠재적 인수자가 뭐 지금 에브리봇 경영진보다는 훨씬 더 에브리봇이라는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M&A나 다른 이슈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,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미리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. 이거는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고, 잠재적으로는 물론 그 지금 현재 그 연초에 CES 2024에서 이제 이 LG에서도 그렇고 이 추가적인 M&A를 통해서 신규 시장, 즉 로봇 시장 같은 이런 쪽에 진출하겠다, 또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가 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, 로봇, 인공지능, 뭐 이런 분야, 자율주행 이런 분야는 나름대로 언제든지 이제 M&A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M&A는 기업 가치를 가장 단기간에 가장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이런 비슷한 종목들을 찾아서 먼저 돗자리를 깔고 들어가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대기업들이 이런 신시장,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에 너도 나도 들어가서 이제 M&A를 통해서 그 시장 진입에 대한 시간도 단축하고 또 조기에 일정 규모의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자기 기술과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면 때문에 에브리봇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가치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된 거죠. 그래서 에브리봇의 이런 단기적인 주가 급등은 이 회사의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M&A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이거는 M&A가 공시가 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단기간에 이런 주가 변동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